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 롤링 페이퍼를 하는데 각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도 그 그런 옛날에.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좀 뭐랄까 귀여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우리 다독다독도 다독다독이면 소설 좀 더 많이 다뤄주세요. 네. 이런 분인데 왜 이렇게 경제책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경제 그렇죠. 경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경제적으로 만나뵐 수 있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나? 다독다독 이미지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네.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브랜드가 네.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네. 알아낼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저는 섹시하고 싶은데 다 귀엽게 보면 네. 속상하잖아요. 난 많이 섹시한 속상하겠네. 이미지고 싶은데 네. 그럼 어떻게 난 섹시한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미지가 아니어도 네네. 평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업 평판에도 적용되고 개인 평판에도 적용된 이제 프로세스를 영어 첫 글자로 만드는데 그게 피스타치오입니다. 네. 그래서 첫 P는 이제 퍼스널리티 또는 뭐 페르소나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이든 개인이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 네,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 네.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런 면도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 그리고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봐줬으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또 그 회사의 본질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딱 정립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이슈가 튀어나옵니다. 다독다독처럼. 네. 예. 그냥 제목은 되게 다독다독해서 뭔가 에세이 읽어주고 밤에 막 이렇게 듣다 잠들 방송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쩌렁쩌렁하고 돈 얘기하고 맨날. 돈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다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되잖아요. 네. 그게 이슈예요. 결국은 네. 내가 보이고 싶고 내가 가진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다른 거죠. 제가 한 예인데 네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이슈를 써보셔야 돼요. 기록해 보셔. 자기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슈예요.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 내가 가진 모습과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기억하면 이거는 일단 평판으로 기억으로 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가 그 모습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생각 안 나게 버리든지. 네. 그러고 나서 그 정리가 되고 나면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과 내가 가진 모습이 확고히 정리가 되고 또 그게 때로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모습 아니면 나는 몰랐는데 정작 나한테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히 평가받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이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야죠.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야.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다독다독이 하나 뭐 제 생각인데 이 프로그램의 아이덴티티를 뭐 도입부나 이런 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딱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면서 네. 평판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셔야죠. 특히 하이퍼텍스트로 온라인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정말 요즘 중요한 건요. 언행이 일치돼야 돼요. 그렇게 한 것만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확고히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최적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는 모습을 내가 늘 최적화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로 끝나는 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좋은 평판 쌓겠다고 개인적으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아니면 도로 행동하시지 마시고요. 난 사람들이 좋게 안 봐줘? 그래, 난 그냥 내 길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고립돼서 사실 수밖에 없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의외로 굉장히 남의 평가와 판단에 신경을 많이 써요. 많이 쓰죠. 엄청 많이 써요. 네. 내가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할까? 내 사람들 뭘까? 사람들이 뭐래? 어떻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결과치로만 보는데 이런 피스타치오라는 프로세스를 쓰시면 내가 가진 퍼스널리티, 그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 부조화라든지 내가 겪고 있는 일종의 어려움 또는 오해점
이런 걸 찾아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 실행하고 대신 난 무리하지 말고 네. 늘 나한테 맞게 최적화를 하는 거죠. 네. 예. 작가님의 피스타치오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게 사실 페르소나 퍼스널리티라는 게 여러 개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늘 좀 밝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밝은 지성인 그게 네. 제가 생각하는 밝은 인플루언서 그게 생각하는 저의 페르소나예요. 전 굉장히 멋쟁이처럼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예.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네. 말씀을 진짜 잘하시다 이런 생각이 네. 계속 들어요. 다 성공했는데요. 네. 뭔가 되게 밝은 캐릭터라기보단 좀 더 이지적인 캐릭터로 저는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네. 밝은이란 표현을 쓴 게 네. 제가 좀 많은 지성인,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대부분 그렇게 심각하세요. 네. 그 사변적이고 네. 심각하고 굉장히 뭔가 용어도 어려운 거 쓰시고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 이제 반작용으로 밝고 경쾌하고 네. 좀 유쾌하고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뭐 다들 이제 그럼 보겠죠.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저는 충분히 저는로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믿어도 되시니까 네. 꼭 심각하고 진지하고 어둡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밝고 유쾌하게 경쾌하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암묵지를 네. 형식지화해서 좀 남겨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때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너무나 어두운 심리학이 있다가 아들러 네. 심리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밝구나 이렇게 느낀 것처럼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피곤한 것만은 아니다. 그 대신 알면서 하면 더 좋다. 네. 상사를 어떻게 대할지 내가 날 어떻게 대할지 말을 하면 어떨지 궁극적인 목표인 평판을 잘 얻으려면 어떻게 할지 이제 5번째 책은 공부법에 관한 책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저는 가제로는 부제로는 평판을 높이는 공부법이죠.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펙이 바로 그런 거죠. 네. 예, 스펙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더 이상 스펙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좋은 평가와 판단을 받고 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살짝 조금 더 스포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공부법에 대한 거. 네.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법 그러면은 아동의 공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지 심리학에 대한 게 많죠. 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또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모르죠. 그런 어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다시 학원을 다니고 다시 빨간 펜을 집어 들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 공부는 따로 있다. 그리고 굉장히 목적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목적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책상 위에 앉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듣는 분도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 직장인이나 사회인에 대해서는 또 많이 나온 책이 공부법 그 자체 수업용 공부법 책이 많아요. 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짬내서 기억력을 올리고 예, 견과류를 먹어서 머리를 좋게 하고 근데 그런 책보다는 저는 이제 진짜 어른 공부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싶죠. 네. 궁금합니다. 예. 평판- 다음에 책 나오면 네, 좋습니다. 또 모실 수 있으면 어. 좋겠고요. 평판 좋아지고 싶어요. 이미 너무 좋으지 않으세요? 두 분 다? 좋으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사실은. 제 나름 이제 뭔가 부끄럼 없이 네. 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진짜 이렇게 예민하게 SNS 올릴 때 이것은 허세인가 자랑인가 네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냥 저의 작은 경험이 예.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걸 업로드하고 싶은 거지? 네네. 그런 식으로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 네네. 올릴 때도 있고 예. 또 뭐 정말 정보를 너무 좋은 게 네네. 있어서 나누고 싶을 때도 예, 있고 예. 이렇게 그때마다 심리가 다르면 그때 약간 느끼죠. 이거 약간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나다라는 경우는 그냥 올리셔도 돼요. 다만 그게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네. 되거나 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남에게 불쾌해 보일 때 그런 때는 그건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피해야겠지만
이게 나다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음. 평판을 위해서 너무 날 억제하시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예. 분명한 건 네. 문성호 작가님 만났다고 올리는 건 자랑이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은 사실 개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기업인 분들이 꼭 읽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저도 가까이 지내는 기업인 분이 네네. 계신데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시고 예. 이 평판을 꼭 아시는 것처럼 네네. 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약간 궁금하게 돼요. 예. 저게 사실일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착한 기업이 진짜 착한 게 맞을까? 그렇죠.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네. 근데 CEO가 착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제대로 전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기업 곳곳에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 자세히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관계자들, 특히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원분들이 CEO의 생각과 일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좋은 일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선 내부 평판부터 높이셔야죠. 그래야지 외부 평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이고 정말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 거기서 기업인들은 출발하셔야 돼요. 예. 이게 예전에 이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트렌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막 개발 시대, 개발 경제 시대는 국가가 제일 중요했죠. 정부가. 그러다가 이제 한때 뭐 주주가 중요해지기도 했고, 또 한때는 뭐 동반 상생? 이래서 막 협력사, 네. 가불관계, 하청업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한땐 또 고객은 왕이다. 뭐 예. 고객 기절 뭐 이래갖고 막 예? 예. 고객이 기절할 때까지 행복하게 해드리자. 뭐 예,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워라벨 이런 또 뭐 블라인드 뭐 네. 이런 긍정 부정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면서 MZ세대가 또 뛰어들어오고 90년대생이 뛰어들어오면서 직원들의 행복,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기업, 고객의 안전을 지켜준 기업이 또 최고죠,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을 그때그때 타면 안 되고 그냥 다 두루두루. 예. 근데 그게 만약 어떻게 다 두루두루 잘하냐, 난 못하겠다. 그러면 본인의 사업 규모를 줄이셔야 돼요. 예. 정말.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디 네. 한 대 치중하시면 결국 다른 데서 펑크가 납니다. 음. 예전엔 변명이 됐는데요. 지금 변명이 안 돼요. 예. 조금에도 고루고루 잘하시면서 내실 있게 성장을 하셔야죠. 누구 하나한테 불균형이 있으면 풍선 효과로 결국 그건 펑크가 나요. 저는 그 이탈리아 기업 바닐라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CEO가 어떤 말을 실언을 했을 네, 경우에 네, 네.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네, 네.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기업들이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피스타치오의 이슈 얘기를 했는데, 난 이슈가 없는데? 우리 회사는 이슈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모든 기업이나 모든 개인은 자기가 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에서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술에 사면 음주운전이 문제겠죠. 그다음에 뭐 식품에 사면 뭐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늘 잘 해소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바닐라라는 기업도 바릴라죠. 바릴라라는 기업도 죄송해요. 예, 예. 그 회사가 워낙 이태리의 전통적인 전통 기업이다 보니까 가정의 틀을 한정짓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게 회장이기 때문에 구이도 바릴라 회장이 직접 나서서 다 푼 거죠. 네. 결자해지란 말처럼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오해나 이슈도 내가 풀어야 돼요. 예, 그걸 남한테 맡기면 유체 이탈이고, 네. 예, 그게 정말 대리 사과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평판을 원위치시키는 위기 관리의 정석이죠.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네.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좀 주목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 개인들이 네. 내가 뭔가 좀 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판이 많이 무너졌는데 네. 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난 좀 반성도 많이 했고 네. 네. 이제 네. 좀 네. 내 평판을 복원하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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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던 네. 사람이라면 일일이 사과를 해야 돼요. 다 찾아가서. 예. 네. 예, 그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전화라도 하든지 음. 일일이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 네. 사람이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기 책에도 썼지만 말 실수가 제일 커요. 네. 말 무서워요. 실수가. 말 예. 실수 너무 예, 무서워.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이렇게 녹화되거나 말 실수를 하면 네. 즉시 사과해야 돼요. 음. 밀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실언을 했네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가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고 그 자리에서 양해나 동의나 해명을 구하시면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시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은 평판을 이렇게 잘 회복하기는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중을 늘 상대하는 건 아니니까. 네. 다중을 상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슨 문제에 말려서 연예인이 뭐 은퇴했다가 잠정 은퇴했다 복귀할 때 보면 그 사이에 꼭 착한 일을 하잖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는 일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열심히 사과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상대가 또 차단해 놓은 경우도 있어서 끝내 사과를 못한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분한테는 제 평판이 안 좋을 겁니다. 제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굉장히 후회하는데 그땐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되고 그분이 어디 가셔서 제 얘기를 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분은 열심히 준비한 사업인데 제가 굉장히 경솔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뭔가 비평을 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낸 책을 부자의 독서라는 책을 저희가 다독다독 팀이 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서평이 네. 부자 아닌 자들의 절규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부자야?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그 장강명 작가는 한국인 작가는 별점을 주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외국인 작가는 별점을 주는데. 아, 그래요. 신중한 자세. 네. 저도 이렇게 뭐 네. 악플이나 댓글들 보는데 뭐 정말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악플이나 댓글도 있죠. 또 뭐 오늘도 달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이거 보시면. 오늘은 예. 제가 블라인드 처리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이면 또 그것도 다양한 거니까 다양한 그쵸. 생각이니까 그냥 네. 담아두죠. 다만 그게 다수가 그러면 그게 심각한 거죠. 네. 사회적 기억에 그렇게 나쁘게 축적되는 거니까. 네. 또 어쩌다 한두 분이면 뭐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수는 없죠. 저는 맞아요. 절반 이상만 절 좋아하셔도 만족해요. 어쩌다 한두 분이야 그분. 그러니까. 일하고 정신 승리를 해봅니다. 네. 좀 더 부자가 돼야겠다. 평판을 좋게 해서. 언행일치.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부를 부른 평판인데 네. 그랬는데 형은 돈이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형이 돈이 있은 사람이 쓸 때 이게 진짜 예, 추천사 써주신 뭐 존 리나 이런 분이 네. 부자 얘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뭐 돈이 없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부를 좀 강조하는 게 사실 사회적인 부가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네. 평판이 좋은 분들은 그럼요. 당장 뭐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네. 사회적 부가 오면 결국 경제적 부가 따라오게 되는 것 같고요. 진짜 이게 바로 부로 이어질까 하는 건 제가 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회장님, 한 그룹의 회장님하고 어떤 분 면접 자리에 동석하게 됐는데 네. 이 후보자가 제가 A라는 기업에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실적을 올려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장님이 그 A기업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전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 내가 뭐 누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떠냐, 뭐 일이 어떠냐, 평판. 아마 그 후보자한테는 정말 1분이 1년 같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행히 좋게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 그래서 그분 결국 채용이 되셔서 지금도 뭐 최근까지도 잘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바로바로 검증을 하니까. 네. 네. 근데 그게 브랜드처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장점은 뭐야, 뭐 유니크 셀링 포인트는 뭐야 이렇게 안 묻거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때? 네, 사람 괜찮아? 음. 믿을만해? 크레더블해? 트러스트. 그래서 평판이란 말의 이제 뒷면이 신뢰란 말인데 네. 믿을만해?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대답하게 되죠. 일은 잘하는데 또는 뭐 일은 못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성실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평판이란 단어로밖에 함축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게 평판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이런 컨텐츠에도 다 평판이 붙을 겁니다. 네. 네. 이미 붙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일부 플랫폼들은 내리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그런 게 다 평판이죠. 네. 예. 브랜드화 하려는 욕심이 커지다 보면 오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평판이 나빠집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평판과 브랜드는 굉장히 다르고 이제는 평판에 초점을 맞추시라. 평판 자체가 브랜드고요. 기업은 개인은 평판 자체가 스펙입니다. 네. 탈무드에 나온 얘기처럼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에요. 아, 좋은 평판을 쌓으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 평판을 가져서 가난해진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 평판 소통 연구소의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제 5번째 책 쓰고요. 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제 저 혼자 조용히 절필을 하고. 네. 왜요? 왜냐면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목지를 아, 네. 형식지화하는 작업이 저는 저 나름대로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에 관해서는 저도 안목지가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저 쓸 수 있고요. 그렇다고 영원히 책을 안 쓴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 됐으면 제가 또 다른 안목지가 쌓일 때까지는 네. 일단 그 책을 쓰는데 몰두를 하고요. 올해 제가 책을 4월, 6월에 2권 냈거든요. 아, 예, 말하기 원칙이랑 네. 불을 부른 평판.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한 권이 나올 예정이라서 지금 열심히 집필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는 게 일단 내년 초까지 목표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사실 계획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저를 이렇게 잘 조율해 가면서 피보팅이라고 하죠. 잘 네. 피보팅 해가면서 또 어떻게 하면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될까, 좋은 평판을 쌓을까, 보람 있는 일을 할까, 또 돈을 벌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코로노멀, 위드 코로나에서는 새로운 뭐 프레임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셋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말까지는 책 쓰는 데만 지금 집중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나온 책들에 대해서 소개드릴 기회가 있으면 기쁘게 와서 소개를 드리죠. 네. 네. 아, 다음 책도 또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고요. 네. 내년 초에 네. 또 발간이 되면 네.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목만 들었을 때는 부자가 된다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팔릴 수 있는 말이니까 불을 부르는 평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아, 정말 평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흥하게 하는 것이 평판이구나. 이렇게 정말 안정되고 기쁘게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평판이구나.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SNS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꼭 한번 보세요. 네네. 의외의 폭탄들이 있습니다. 네, 평판의 입장에서. 예. 그리고 제가 좀 웃기려는 욕심에 좀 심한 거 올리는 거 있으면 좀 지우고. 아니 뭐 그게 페르소나면 괜찮으시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미 늦었어. 네,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과 인사를 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너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또 네. 유익했고, 네. 네, 제가 방송 서두에 얘기했던 친구가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해요. 저희가 나눈 대화보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려운 말은 다 뺐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연구된 토대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기업인이나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시기 불편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이렇게 불편하시면 이북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이북으로 구입해서 네. 꼭 한번 보시고 인생에 한 번 진짜 평판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앞으로 내가 평판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라는 계기만 돼도 저는 저자로서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네, 평판 전도사 문상훈님과 함께 불을 부르는 평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